안타깝게도 주말 동안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가 반등했습니다. 102.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와리가리를 때리는 듯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 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도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기미가 전혀 없이 떨어지고만 있는 비트코인. 헤드앤숄더가 결국 나오고 말았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반전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경제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4월 미국의 노동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 실업급여 신청 숫자 및 정리해고 관련된 발표들이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합니다. 5월달에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념이 처진 데이터가 이 정도라면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구직을 포기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업률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상한 통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브리지워터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창시한 유명 헤지펀드인데요. 이 브리지워터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금은 역사적으로다가 금리가 하락할 때 더 매력적이지만은 그동안의 금이 오랫동안 과소평가가 되어온 만큼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일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 덕분에 금에 대한 수요가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탈달러화가 금의 강세를 주도할 수 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금본위제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40억 짐바브웨 달러 상당 금 기반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짐바브웨 달러 대신에 미국의 법정 화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금본위제를 도입을 했다. 아마도 짐바브웨 외에 다른 나라들 역시 법정 화폐가 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달러보다는 금이나 혹은 다른 상품들에 연동된 새로운 통화를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량이 한정된 비트코인도 한 몫을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CBDC 사용금지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CBDC가 출시된다 할지라도 플로리다에서는 활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채무를 갚느냐 못 갚느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신탁 상품들의 가격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GBTC 역프 마이너스 39%, 이더리움은 더 심한데요. 마이너스 51%, 이더리움 클래식은 마이너스 61%, 라이트코인은 44%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좀 괜찮은 회사에 제대로 매각이 된다면 이러한 신탁 상품들 가격이 뛰어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살짝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인 리스크의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향후 10주 동안 그들이 들고 있는 1000개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주 100개씩 팔아 제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선호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재무 측면에서 우리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되는 곳으로 가고 싶다. 또한 이더리움은 지속 가능한 장기 수익률을 가능하게 한다. 재무 측면에서 가치가 높고 디플레이션이 있으며 수익률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자신들의 계획과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바로 이더리움 소식 먼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보기 전에 이더리움 소식. 자, 구글에서 검색창에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검색하면은 잔액이 표시되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 범위가 조만간에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 구매를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의 발판이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자, 물론 거래라든지 이더리움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프 크립토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동안에 4350개의 이더리움을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 양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
전체 유통량 중에 10.1%만 거래소 지갑들이 들고 있으며 나머지는 디파이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든지 스테이킹이 되고 있다라든지 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밈코인 열풍이 불어닥쳤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각된 이더리움 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더리움의 소각 메커니즘 아직까지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3만 1000달러에서 물량을 다 정리한 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하거나 3만 달러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재매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야기를 3만 달러 아래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점점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전에 2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겠다. 만약에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축적을 시작해 가격을 반등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2만 달러에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세력들은 2만 달러까지 비트를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은 먹이를 주는 척하면서 2만 달러 아래까지 훅 떨굴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은 2만 달러 바로 위에서 말아 올려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앞에서 보셨다시피 달러 위기, 미국의 부채 위기 등등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의외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틀거릴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어서는 어제 피터 브렌트도 경고를 했었던 헤드앤숄더가 나와버렸다. 결국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트렌드 트레이더 분석가 같은 경우는 24,000달러 선까지 기술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아니다. 25,000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가 25,000달러짜리를 잘 지켜준다면 알트들도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디까지나 비트가 25,000달러를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알트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맥이라는 분석가 역시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겁준 다음에 말아 올릴 것이다. 25,000달러 선에 재매입을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25,000달러 선까지는 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닥터 프로핏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주봉 200주 2평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26,000에서 26,400달러 사이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참고로 29,500에서부터 숏을 때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거를 잘 맞췄기 때문에 이것도 맞출 수 있다라면 26,000달러 근방에서 반등을 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더 팀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이 헤드앤숄더 말 그대로 깨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짜 하락인 척하면서 말아 올려가지고 지지 구간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보고 있는 이 저항 구간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만 되는 그 구간 가격대는 26,679달러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서 버틸 수 있다라면 반등 한번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을 딱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어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륨, 거래량이 아직 많이 안 나왔어.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지지 구간을 지킬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봉 마감까지 8시간 남았다. 내가 봤을 때 믿거나 말거나 이번 하락은 가짜 하락일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로만 분석가, 과연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래들이 매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었던 페페 같은 경우 최근 24시간 동안 4,600만 달러 상당이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 개구락지 코인 배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 CEO직을 사임한다라고 밝혔죠. 그러자 도지코인도 함께 흘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지금 트위터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신임 CEO의 이름이 린다 야카리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꽤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행동대장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유발언을 주장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람을 CEO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위선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면서 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위터 망했다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된 후에 트위터 상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었던 의사들 계정을 전부 다 복구를 시켰는데요. 이 사람은 또 백신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계정을 전부 다 또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시끌시끌 국내 소식. 전설이 되어버린 이 남자 도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몬테네그로 법정으로부터 보석을 허용받았습니다. 와이프가 40만 유로를 보석금으로 지불하면서 지금 현재 풀려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권도영과 한창준 같은 경우는 그들의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으며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권도영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석금은 배우자들이 지불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 같은 경우는 도건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풀려난 상황. 자, 그리고 도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루나가 폭락하게 되면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 속에서 그가 보석을 신청하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활동이 멈췄었던 그의 지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그의 300억 원어치 암호화폐가 된 지갑 중에 50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인출이 됐었고 또 다른 지갑에서는 루나가 239만 개 정도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권 씨를 대신해서 현금 조달에 나선 것, 와이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기사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권 씨는 과거 폭락으로 가진 돈을 대부분 잃었다. 구라라는 것이죠. 거짓말쟁이. 또한 법적 문제 때문에 회사 보유의 암호화폐는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짓말. 상황이 일단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권도영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시 한번 도주를 시도하지 않을까. 왜냐, 미국으로 끌려가면 얄짤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도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전설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은근히. 자, 다음으로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계속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믹스뿐만 아니라 넷마블 코인도 소유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뭐 회의 중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죠. 불법만 아니라면은 뭐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 체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봅니다만은 나중에라도 불법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쓰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이해가 잘 가네요. 인생이 그냥 다이나믹해. 자, 그리고 국회 사무처 같은 경우는 올해 재산 등록 시 이 정치인들에게 코인 기재를 권고를 했는데 기재한 의원은 당연히 빵명. 그 누구도 보고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치코인 선전할 때 동원된 의원들이 있거든요. 정치인들. 분명히 암호화폐 들고 있었을 텐데 김남국 씨 보면서 본인도 걸릴까봐 지금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가 하면 김남국 씨 때문에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리게 된 위믹스 같은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대표가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인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암호화폐에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는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거나 즐거웠다면 시청료다!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